네,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만나는 코너죠. 내부자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요즘에 술은 거의 안 하시죠?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박진영 시사평론가라고.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아니 갑자기 그거 왜 물어본 거예요? 뭔가 낚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자리하시다가 들켰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닌데.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혼자 맛있는 거 드시다가 다 걸립니다. 자, 이제 진짜 대선 레이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50일도 안 남았어 이제. 네. 51일인가요? 예. 50일째 50. 딱 14일이니까 네. 50일째요. 야, 금방이에요, 금방. 정말 모든 걸 거래야 할 지금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캠프나 이재명 캠프 쪽에 좀 해본 것 같은데 네. 조금 느낌에는 네. 저 한 주가 보수 쪽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이제 윤석열 파면 확정되고 약간은 느슨? 그동안에 느슨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이완돼 있고 네. 저쪽은 바짝 독이 올라 있고 아. 좀 그런 흐름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재명 독주 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모 기자가 전화 왔어. 네.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끔 이상한 놈들이 네, 네. 프레임을 걸려고 이재명 뭐 40%대 박스권에 갇혀 막 이러면서 네, 네, 네.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이 그 잘못돼서 네. 이걸 깨기 위해서 횡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것도 프레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46% 45% 기록한 후보가 있냐. 네. 그럼 압도적인 일강이잖아. 네. 그럼 독주 체제. 네. 흔들림 없는 독주 체제 이재명 굳건하다 지지율이 변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드라이한 거지. 맞아. 횡보라 거기는 그러면 횡보니 뭐. 정체돼 도대체 있는 우리가 느낌이잖아. 다자구도 네. 10명이 싸우는데 10명 속에서 45% 46%면 압도적인 거지. 네. 50% 넘어야 돼 그러면? 10명이 싸우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더니 내가 진짜 전화 인터뷰 안 해요. 사실 네. 언론 기자들하고는. 근데 그 제 말을 인용해서 쓰겠다. 아이 쓰시라고. 대선이니까 네. 뭐라도 하나 벽돌이라도 하나 올려놔야지. 네. 역대 또 대선 후보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 문재인 전부. 대통령이 2017년 될 때도 20%대 초반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때 대선 본선거 시작했을 때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후보 아니었어요. 안철수였어요. 아, 그 전에는 누군지 아세요? 반기문이었어요. 아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래서 반기문이 1등하다가 반기문이 주저앉고 안철수가 1등하다가 안철수가 주저앉고 문재인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가고 홍준표가 3등에서 2등으로 치고 올라와요. 자 지지율 얘기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나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빅데이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들이 노림수가 몇 가지 있어요. 국민의힘이 어떤 노림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따 분석을 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의 행보 그리고 선거 기조 관련해서 컨셉 관련해서 조금 더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50% 승리가 아니라 60% 이상 압도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룰 확정이 됐어요. 결국. 네. 네. 야 근데 특이한 건 그거 아니에요? 난 깜짝 놀랐는데 당원 투표하고 이제 중앙위 투표를 원래 반반씩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네. 합산 적용하게 돼 있거든. 특별당규는. 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맞아. 거의 야. 비슷하게. 0점 몇 프로 틀리게 나왔어요. 그죠? 96.5%대 네. 이렇게 딱 나왔어.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야. 이제 생각이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당원들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요. 국민 참여 경선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당원 경선을 하잖아요. 대의원 경선을 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나와요. 사람들이 네. 착각하고 있는데 네. 국민 참여 경선하면 우주인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투표하는 줄 아는데 평소에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귀찮은 일을 하지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당 혼내주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선거판을 흐리는 행위 이것들이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참여 경선을 꼭 해야 그렇죠. 되느냐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2002년 노무현 경선 기억나시죠? 예. 그때 50%가 대의원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 대의원한테 그때 자필 편지 엄청 보냈어.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네. 대의원들한테. 그때 진짜. 대의원 50% 그다음에 국민 참여 경선 50%인데 결과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되면 대의원들을 영향을 받아요. 네. 먼저 이제 당원들이 먼저 움직이지. 되게.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는 원래 친명계 비명계 하면 중앙위원 분포로 보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나올 때 77% 기억나시죠? 네. 되게 80% 조금 못 미치는 정도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좀 80% 조금 못 미쳤거든. 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럼 10명 중 한 2명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중앙위원들은 현역 의원들, 원외위원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고문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의식 굉장히 높은 분들이야. 근데 그 이재명 대표 한 15%, 20%는 이재명 대표 조금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었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3%, 4%밖에 반대가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국민 선거인단 방식에 모집하는 방식에 이 역선택을 방지하지 못하는 이 허술한 구조가 있는 국민 경선 방식이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굉장히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우리 그 중앙위원들이 현역 의원들, 원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폭넓게 그 부분에 대해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김두관은 여기에 대해서 탈당이 아니라 불출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대다수가 그러니까. 당원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앙위원까지 네, 똑같은 네. 목소리 낸 거잖아. 네, 선출직들 다 똑같이 얘기한 건데. 근데 어떻게 여기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뭐 불출마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레이스를 밟고 좀 불리할 것 같아. 이거 불리한 것도 아니고 아니 실력대로 그러니까요. 승부하면 돼. 네. 자기가 울림을 주면 돼. 네. 트위터나 이런 등등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나마 김동연, 김경수 이 두 분은 뛰기로 했으니까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3자 경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당규를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본 분들도 헷갈릴 거고. 맞아요. 네. 이지은 위원장처럼 당규를 대충 안 보고 나 찬성 누른 분도 이거 뭐지 왜 정청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무슨 TV 받았고 여론조사인데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네. 뭐지 헷갈렸을 거예요. 왜 특별당규 찾아보면 네. 여론조사 방식이란 말이 없어요. 네. 아마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기에는 50% 국민 여론조사 50%는 당원 투표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당규를 막 찾아보면 본경선에 여론조사 말이 없거든.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민참여경선이고 선거인단 투표라고 돼 있어. 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동안에 여론조사라는 말 대신에 당원 투표, 선거인단 투표 이렇게 말을 붙였어. 그렇죠. 국민선거인단 투표. 그렇게 그 했죠.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사실상은 ARS 여론조사예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 투표하고 ARS 조사의 차이는 딱 하나 있어. 이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네. 이야기 드립니다만 여론조사는 성, 연령, 지역별로 모집단의 특성에 맞게 받아오잖아요. 여기까지 네, 똑같아. 네, 네. 국민선거인단 투표도 똑같이 성, 연령, 지역별로 모집단과 똑같은 비율대로 안심번호를 받아와. 네. 휴대폰 그 3사 때 SK, KT, LG로부터 받아오는데 여기까지 똑같아.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는 응답 결과에서 가중치를 적용해요. 성, 연령, 지역별로. 그러니까 응답이 적은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가 20, 30대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사후에 주거든. 네, 네. 모집단에 똑같이 맞춰요. 네. 이게 여론조사인데 ARS 방식으로 하는 이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1인 1표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주지 않아. 성, 연령, 지역. 5번 계속 발신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응답을 그 자체가 한 표야. 근데 이제 100만 명씩 나눴으니까 한 조사 기간당 50만씩 배분을 해서 ARS 투표를 하는 거예요. 5번의 기회를 넣으면 보통 ARS 응답률이 2% 정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사람들,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한 무당파만을 대상으로 투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먼저 물어. 당신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 땡, 뭐 조국혁 신당 땡, 개혁신당 땡 이런 식으로 다른 정당을 이야기한 사람은 투표 권한을 안 주고 네. 민주당이라 한 사람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투표 권한이 주고 나는 지지 정당이 없어요 하면 투표 권한이 줘요. 물론 이 방식도 100% 역선택을 방지할 수는 없어. 일부 그 날짜 여론조사 날짜를 맞아. 나중에 알게 되거든. 국힘인데 나 민주당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선거인단 우리가 모집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새발피다. 미약하다. 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아니 근데 그럼 100만 명을 표본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100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50만 하겠다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단계 준비위원회에서 그 안을 냈고 네. 아마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대요. 근데 네. 이제 왜냐하면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허락을 맡아야 돼. 너무 많다 샘플 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태클을 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조율을 할 텐데 아무튼 모집단 최대한 크게 가겠다. 네, 네. 역선택 들어오더라도 아주 미미할 정도로 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선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국힘에서도 뭐 여론조사 한다 이렇게 50%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네, 거예요? 국민의힘은 전화 면접 조사를 해요. 거의 네. 내야 수표는 안 하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파 네. 만에 대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거기서도 안 받아주고요. 내고 거기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본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죠.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그 비용이면 몇 억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네. 거덜나. 기둥 거덜나. 하나 일부는 약간 네. 기스 날 정도 될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저놈들은 네. 400 몇십억 토해내야 토해내야 되니까 어차피. 원래 이제 저처럼 이제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경선이나 국민 경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오픈형보다도 폐쇄형을 더 선호합니다. 저도 폐쇄형 선호합니다. 특히 이제 이 당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토론하고 심의해서 그 과정에서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정당의 본질적인 후보 선출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원 100%. 뭐 네, 이런 당원 말씀하신 100%고 거죠? 거기서도 당비 1년 이상 내고 네. 뭐 있지 않습니까? 토론 몇 회 이상 듣고 더 강하게 폐쇄해서 당원들의 그 뭐라 합니까? 순도 높은 참여를 네. 만들어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당은 정치 결사체거든요. 네. 우리 정당의 역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족들의 사교 클럽, 하나는 그리고 이 민중들의 역적 모임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당의 역사예요. 그래 정당을 결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사체로 하는 것을 띄엄띄엄 여론조사하든지 아무나 막아주고 막 하고 하자 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당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집권해서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꾸 폐쇄형으로 하고 좀 더 수기하고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대의제를 직접 민주주의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이 도입이 됩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어쨌든 토론을 최대한 많이 하고 정책 토론을 해가지고 후보의 진면목을 보이고 그 중에서 그 과정에서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초를 만들어줘야 네. 됩니다. 저희 당원들도 아니 이거 당원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80대 2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죠. 맥시멈이 50%인 거죠 예,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우리 박시영 TV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했거든 월요일부터.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당헌 개정 사항이야. 맞아. 그래서 미리 손을 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차제 국민 경선 아예 없애고 국민 참여 경선을 2대 국민 참여 경선에서 일반 포션이 5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네. 없애면 돼. 네. 그러면 할 때마다 당원 80, 뭐 네. 당원 100%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하면 돼. 그리고 전당원 투표도 아예 별도 조항을 줬으면 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빨리 대선 끝나고 차기 당대표 들었으면 7월 말쯤에 아마 전당대회 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없애버리면 이런 규정을 없애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는 네. 이게 무슨 당원 당규에 들어가 이건 시행 세칙 수준인 그치, 것을 그치. 쉽게 말하면 법률도 아니고 조례 수준이 되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는 헌법에다 거예요. 넣는 거죠. 그래 이게 당원에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27일 날 후보 선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네. 끝나고요. 지금 이제 아까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대거 당원이 여론조사 때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들어오는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판이 끝났다로 쟤네들도 판단해. 네. 오픈 프라이머를 없어졌어? 그거 선거인단 모집 안 하네? 아유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네. 들어가봤자 포기. 뭐해? 들어가봤자 뭐해? 귀찮기만 해. 아니 그렇게 딱 판단해요. 네.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다 해도 그 의미 없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지역에 주말에 약속이 있어 내려갔더니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거인단 모집 방식 없어진 거에 대해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 편하지. 좋아해. 너무 편하지. 좋아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또 무슨 아sun소리하고 맞아요. 거기에 네. 막 네. 그 실적 잡았었다면서요. 실적에서 비교당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잘했다. 박성 TV가 앞장섰거든. 되게 좋아해. 아니, 솔직히 맞아, 그것도 다 동원형 경선이잖아요. 그럼 뭐 동원형 힘들게 해. 네. 그래 이게 오픈이냐 폐쇄냐에서 오픈의 가장 극단적 오픈이 여론조사예요. 네. 네. 가장 극단적 오픈은 여론조사하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뭐 저거 중간 단계인 국민참여형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웹자보 한번 그게 특이했죠. 그 민주당 경선하고 국민의힘 경선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 뭐 씹을 게 없어. 저놈들이 기자들 이상한 기자들이 네. 씹으려고 하는데 민주당 경선 당원 투표 여론조사 50대 50. 국민의 최종 경선도 똑같아요 방식이. 그러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위에서는 국민경선 무산이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그죠? 밑에는 똑같이 얘기했는데 가만히 기레기들이 가만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 경선 흥행을 어디가 고민해야 돼?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지금 대선 지지율이 바닥이잖아. 거기서 그럼 열심히 경선 해야지. 흥행을 누리려면 거기가 해야지. 우리가 왜? 근데 거기는 그런 거 해라, 오픈 프라이머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국민의힘 그런 걸 해라고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는 흥행이나 컨벤션이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구조이지 인기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안 되는 맞아. 거예요.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그래서 스포츠 경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흥행과 컨벤션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우선순위에 되면 안 돼요. 가장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가장 국민들에게 인기 많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경선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뭐야? 시청자 중에 술 처먹는 하마 깜빡으로 나한테 술 먹지 마라 이건데 이재명 뭐야? 이재명은 아이지 어이야? 아, 이제 밝아질 거라는 뜻이에요. 술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경호 확실히 합시다. 이재명 대표. 이지은 위원장 경호팀장을 진짜. 임명합시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처장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처장. 팀장 말고. 야 역시 이 계급이 중요합니다. 계급이 중요해. 나중에 경력 배우 중요하죠. 네. 네, 네. 처장이 지금 한 차관급 정도 되나요? 처장이니까 그런가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급 대상. 차관급 네, 정도 네. 됩니다. 지난번에 박종준 나올 때 아, 네. 차관급이었던 것 같아. 기억나요? 자 그리고 조국혁 신당이 그 대선 뭐 이제 내지 내지 않겠다 않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16일 날 당원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뭐야 지도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공동선대위를 제안했어요. 그럼 연합정부도 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개인적으로 좀 섭섭해요. 그럴 거면 합당하지 그랬어. 아, 사실 뭐 조국 혁신당이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좋아합니다만 조국 대표에 의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당 정체성이라는 것이 좀 더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같이 합쳐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윤석열 정부가 없어졌잖아요. 그 어쨌든 네. 이제 그 쉐빙슨 역할 끝났으니까 그만해도 안 되겠나. 좀 뭐 박은정 의원 처음 정치 입문했을 때 대놓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끌어내리면 국회의원 그만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왜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능합니다 그분들이 네. 유능한데 검사 판사 법조인으로서 유능한데 정당에서 얼마나 유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그 많은 법조인들 이제 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경제정책 공부하고 민생복지정책 공부하세요. 그런 거 안 할 거면은 정치 그만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근데 이제 싶습니다. 검찰 개혁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 남아있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현 의원님?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했을 때는 왜 우리가 왜 그거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뭐 다른 당을 지지한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냥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를 내도 후보 단위로 하자 이게 이제 압도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후보 내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단일화를 해야 할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초반부터 내지 말자. 어차피 끝이 명확한데 네. 이제 여러 명분이나 실리 이런 거 다 생각했죠. 돈 문제도 현실적으로 네. 고민이 되고 이제 그러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가 좀 나오면 당내 홍역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까지 막 연락이 여러 군데 오던데 안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셨잖아요. 주장해서 네. 괜히 좀 그쪽에서 보면 서운하게 생각할 아. 때도 있는데 저는 뭐 사실 3년 전부터 이게 지론이었어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똑같이 그 개방형 경선의 이 문제점 네. 심각하다. 이거는 폐쇄 그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거 그만해야 한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공동 선대위는 그건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당연히 왜냐하면 선대위가 구성이 돼야 선거를 합법적으로 뛸 수가 있어요. 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대위는 네, 중요하고 연합정부 구성도 어느 정도 양당 간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특히 이제 상임위가 14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12석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민주당 한창민하고 용해인 기본소득도 합치면 14개거든. 그러면 상임위 정도 하나씩 하는 거는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원래는 15석 그랬는데 14석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추는 거 문턱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한 10석까지 저는 저는 교섭까지 개인적으로 10석 낮춰줘도 얘기하는데 된다는 한 생각이 들어요. 14석 정도에서 교섭단체? 아마 조금 협의가 이루어진 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보면. 근데 아니면 어쨌든 15석을 하든지 15석도 15석을 진보당하고 하면, 합치면 진보당까지 하는데 네.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네. 진보당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등등등 아무튼 나오면서 좀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고 뭐 등등등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는 조국혁신당만이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시민사회도 많이 주장했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원샷 경선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고 네, 법적으로 악용도 안 되고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데
좀 갈라치기 부분에 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제 지금은 조국혁신당도 한 표 한 표가 다 우리 표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표기 때문에 다소 섭섭하고 서운한 거 아니면 감정 싸움이 있더라도 지금은 통 크게 하나 되고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그렇게 임해줬으면 좋겠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도 통 크게 하나 되자. 지금 한 표라도 아쉬울 때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뭐 윤석열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왼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왼쪽 제가 늘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같이 차별화를 연정을 하려면? 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추앙할 필요 없어요. 네.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해줘야지 표가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뭐 김동연 후보도 그럴 수 있지만은 중도화 전략에 선다면 그 비판해 주셔야 돼요. 노동의 입장을 더 갖고 와주셔야 이제 되고. 그쪽에서 정책 선거연대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몇 그렇게 가지 하셔야 혁신적인 돼요. 안들 네. 들고 올 네. 거예요. 예. 자, 윤석열 재판 관련해서 오늘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왜 이게 오픈이 안 오픈이 안 됐잖아요. 돼갖고 예, 촬영도 안 되고. 언론에만 몇 주 네, 몇 주 네. 나오고 있었죠. 아니, 맞아요. 진짜 이거 지기현 판사 있잖아요. 아 이게 원래는 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촬영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동의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 촬영을 허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의 여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제 언론사에서 두 군데에서 이거 촬영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늦게 연락이 와서 뭐 절차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각시켰다. 다시 신청 들어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럼 얘기를. 2차 재판부터 예, 검토하겠다. 예, 검토하겠다. 국민들이 하도 비난이 세니까 맞아요. 언론사도 씹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지기현 자기가 캥길 거야. 풀어줘 당사자 아니에요. 그렇지. 예. 너무 지금 보면 분위기가 맞아요. 이상해. 네.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다 촬영 허가했었고 박근혜 때도 다 촬영 허가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때만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니까 지금 한 거를 이렇게 뒤로 살짝 물러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허가하지 않을까, 허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이 윤석열을 제대로 기소해서 유죄를 만들 생각이었다면 지기현 판사를 회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는 국민들로부터 윤석열을 풀어줬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이번에 그 공개방송 문제라든가 지하로 들어가는 문제들도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판결하는 사람이 저 사람 친윤 아니야? 이런 의심이 그럴 간단 수 말이에요. 있죠. 예.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지기현 판사를 기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기현 판사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정말 이제 풀어주기까지 말도 안 되는 네네네. 걸로 풀어주고 그래놓고 이제 검찰한테 그 책임을 좀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난 니네가 그 즉시한 거 할 줄 알았다. 이놈한테 이런. 저기 위자료 소송 안 돼?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나 100만 원 신청하고 싶어. 할 그러게요. 것 그때 같으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습니까? 윤석열한테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윤석열 윤석열한테 1번. 먼저 해야 돼. 1번. 1번. 김건희 2번. 3번 지기현. 지기현. 네, 4번 심우정. 심우정. 네. 맞아. 5번 김성훈. 아이고 김성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김성훈. 그리고 네. 윤석열 오늘 뭐 그런 얘기 했다며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만들다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월담했던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쇼했다. 우원식 의장이 쇼를 했다? 쇼했다. 뭐 넘어갈 수 있으면 다 기가 넘어갔다. 차네, 그러니까요. 그럼 국힘들 왜 아무도 못 넘어갔냐고. 오늘 술 처먹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막 재판에 대한 훈수도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공소장이 난잡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고 뭐 나도 검찰을 해봤지만 뭐 이런 걸로 뭐죠? 이게 뭐 내가 왜 구속도 많이 시켜봤지만 내가 왜 내란죄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진짜. 오늘 뭐 탄핵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네. 본인도 유죄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감형의 방법으로 갈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감형은 포기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 나는 한국이 히틀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히틀러도 드는 게, 정신적으로 아, 이상한 그렇죠. 사람이었어요. 아니 원래 그러고 그렇지. 탄핵되고 가가지고 네.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네. 표현, 네, 네. 그죠? 그런 정신 상태가 될 수가 있는지. 정말 3시간이든 아니 3년이든 5년이든 대통령 한 건 똑같다 이런 얘기 막 그리고 했잖아요. 얘들 그 대학생도 과잠바 입혀갖고 네네. 자유 뭐 학교 자유대학? 자유대학? 네, 그 자유마을 네, 그 네. 정광훈이 하는 네, 거기 네, 네. 관련된 애들이잖아요. 네, 네. 학생들. 그 학교 학생들은 진짜 무슨 죄예요? 아니 그거 연세대학교 과잠 대학교 있고 써 있잖아. 네. 한국외대. 막 다 뚜껑 열서 공국대도 있고 막 그래. 아 그래요?
뚜껑이었다니까 전부 다. 아니 그- 걔네들 진짜 그 학교 학생인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제가 봐도 윤석열 어릴 때 응. 위인전을 잘못 읽었다고 봐요. 아, 머리 읽었던 거. 그 예를 들자면 칭기스칸 네. 또는 뭐 저기 나폴레옹 이런 거 보고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이더라도 결과만 좋다라는 그 시대의 사고를 지금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출세지향적에서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만약에 내가 육사 갔더라면은 쿠데타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 시대에 그 저희 또래나 윗선배들이 육사 가는 사람들 중에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나도 육사 가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쿠데타 할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 되게 멋있는 건 줄. 그걸 아나 멋있는 건 줄 봐요. 생각하는 민주적 소양을 갖지 않은 초엘리트적인 독재자 의식을 갖고 그것이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시대의 교육을 우리가 좀 받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남아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저 압수수색 이 네. 가능성이 어떨까요? 지금 빠져나왔으니까. 아 근데 지금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이게 군사상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압수수색을 허락을 안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 전에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이때가 또 압수수색이 안 됐더라고요. 계속 불허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김성훈 구속이 먼저다. 네. 네, 김성훈이 어쨌든 거기를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 김성훈은 구속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지금 김성훈 수사가 좀 멈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돌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거 국가수사본부장이 아직 그래서 그러나 지금 공석에서? 공석이고 응.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그 윤석열 탄핵 전에는 약간 완급 조절을 한다 이러면서 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예.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끝났잖아요. 지금 예.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네. 잘 안 경찰이 되고 있는 것 몸살이고 같아요. 있구나. 네, 그런 거. 야,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뭐 공수처밖에 없네. 아 공수처밖에 없는 약간 거죠. 공수처 처장만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네, 지금 네. 답변 나오는 거 보면 네.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야, 이거 경찰 그러다가 다음 정권에서 뭐 정말 아유 참 경찰. 수사권 다 뺏겨도 결국은 할 이제 말이 없다 진짜. 윤석열 일당들이 나가면서 알바끼 인사를 해놓고 맞아요. 나가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게 아크로비스타 현수막. 아 이거 잘 걸었더라고. 강남 서초 촛불행동에서 네. 제대로 걸었어. 아이들한테 부끄럽다. 내란 몸들은 감옥으로. 강남 서초 촛불행동. 아 야. 촛불행동 후원할 만해. 야. 좋아. 완전 잘했어. 장소 너무 잘 잡았어요. 아 그럼 서문 갈지 남문 갈지 이렇게 상가 갈지 고민하다 보면 저게 딱 보여. 그리고 그 저기 뭐지 윤곽근이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네. 이런 사람들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수사에 네. 착수했다 경찰이 이것도. 요거는 살짝 사실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죠. 저 일이 있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예, 체포될 때 막 저런 얘기 했었는데 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약간 저기는 그래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이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명태균이 드디어 SNS에 딱 올렸는데 이게 오늘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처지를 야 명태균 확실히 메시지는 좋아.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좋아. 역시 평론가 컨설턴트 한 오선 국회의원이 반띵해줄 만하죠. 네. 잘해 뭐 그거를 나름대로 일가견 있게 했는데 이 불법 요소가 너무 끼어들어서 문제가 컸죠. 네. 근데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레의 모습.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들으란 얘기지. 근데 이것 때문에 오세훈 꼬리 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홍준표도 발발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죠? 홍준표에 대해서도 지금 또 막 뭐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그냥 딱 보면 일단 이제 한덕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김문수하고 그냥 한동훈 게임으로 일단 가는 분위기야. 한덕수가 이제 들어오면 그렇죠. 세 명이 싸우는 네. 구도로 갈 것 같아. 네. 결국은 나머지 다 쓰러져 안철수는 뭐 올라오지도 않고 지지도가 네. 세력도 없고 나경원도 안 움직임도 되고.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보면은 그리고 뭐 유상현도 포기했고 네. 아니, 나오려다가 윤상현은 왜 갑자기 나온다고 유승민은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나오려다가 저
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네, 거 아니야? 경선 출마 안 하겠다. 윤상현은 보니까 한덕수하고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가 이번 주말에 어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이 이제 접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한덕수가 들어요. 네, 내일까지 사퇴하고 나와버리잖아. 국민의힘 만약 입당을 하잖아요. 그럼 경선에 뛸 수가 있어. 그렇네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5월 4일까지 공식 그만둬야지. 사퇴 기간이야. 네. 그럼 그때 뛰면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인가 결정이 되거든. 그럼 네. 5월 4일날 옷 벗고 나오면 이제 무소속 뛰다가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전에 5월 한 중순 정도에 15일이나 여론조사 단일화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거기에 이낙연도 붙이고 그러다가 이준석은 TV 토론까지 뛰려고 할 거고 2단계 단일화로 또 이준석을 포섭하려고 할 거예요. 저놈들은 깜짝 쇼에 대한 왜냐하면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니까 네. 그런 쇼로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컨벤션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저들이 전략이거든. 근데 전혀 깜짝스럽지가 않아.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아니, 그 사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냈으면 하고 내심 바랬어요. 우리도 약간 깜짝이야. 아니 뭐 진보적인 어젠더를 이렇게 내줘야지 이제 민주당의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도화 전략하는데 이게 버팀목이 돼주거든. 네. 예,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한덕수를 좀 씹어봅시다.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는데 오늘 어쨌든 대정부절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안 나왔습니다. 겸손을 힘들다 해서 그거 물어보라고 대선 뛸 거야 나올 거야. 뭐 왜냐면 오늘 내일 사이 답을 해라. 네. 이것도 안 하면 국민들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 네. 저놈 자식 대선 나오려고. 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공정하게 대선 관리 안 하겠구나. 진짜 나쁜 놈이네. 네. 이게 딱 입증되는 건데 네. 일부러 꼬리를 내렸어.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안 왜냐하면 나왔어. 이게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본회의인데 대정부 질인데 답변이 본인이 궁핍하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주 나쁜 놈이 질이 나빠. 아주 한덕수. 그래서 한덕수는 뭐 그러고 나서 뭐 트럼프하고 자기가 통화해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니 막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쳤어요. 근데 네.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엊그제 그 150조 작년에 아니 105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네. 적자 있었고 3년 동안 경제를 말아먹은 장군 아닙니까 한덕수가? 진짜 뻔뻔한 놈입니다. 한덕수. 상호관세 유예 문제는 미국이 이제 일단 특히 아시아권의 동맹국들한테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예, 거예요. 뭐 그렇죠. 한국만 특별히 해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통화해가지고 미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통화에서 엄청 비굴하게 얘기했잖아요. 미국과 다투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그 세상에 그 저기 정상이 어디 있어요? 네. 보통 자존심을 세워서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국익을 위해서? 그 국익을 위해서 저는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요. 시작을 하는데 네. 애초부터 접고 아예 들어가주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7일 날 지금 국회에서 특검합니다. 오늘 네. 내일 모레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하고요. 목요일 날 특검 표결 처리를 하는데 상법 개정했던 거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의 설치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이런 등등에 대한 특례법 8가지를 다루는데 이제 한덕수 재탄핵 추진 여부도 이번 주에 민주당이 결정할 건데 아마 이 부분은 한덕수 내일까지 동정을 보면서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 한덕수한테 그 이완규 지명한 거 헌법재판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가처분 결과 네. 나올 때 아마 인용 나오겠죠. 각하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게 화요일 수요일 정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18일 날 그만둬야 하니까 그 문영배 전에 이기선이. 나올 거고. 그러면 보통 관례적으로 화요일 날 재판을 많이 했으니까 내일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자르는 문제, 네. 탄핵 문제를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놈이 대선 출마를 이미 결심했으면 자르면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그렇죠.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안 주면서도 네. 저게 대선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권한대행한테 역할을 줬더니 저놈이 대선을 뛰려고 해. 이거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한덕수가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을 안 주는 실질적인 탄핵이지 내용적 탄핵이지.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당에서 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의 지금 정치적 행보는 잠재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그래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없으니까 사퇴하라라는 아빠. 사퇴 결의안을 먼저 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선거 중립 내각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지금 행안부 장관 임명이 안 돼 있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 임명을 정당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정부가 받는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꺼내놔야지만이
한덕수가 출마했을 때 저 인간은 중립적이지 못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네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언론도 한덕수 대선 출마 아니야. 아니 하루 이틀 사이 분명히 밝혀야 돼. 아니면 빨리 물러나야 하거든. 네네네. 좀 뒷구멍에서 뭔 짓을 벌일지 모르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총리실에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손영택이라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언론들을 만나면서 펌프질을 많이 한대요. 한덕수에 대해서. 대선이 예를 들면 대선 뛴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여의도에서 이게 떠도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한 분이냐면 법조인인데 자유한국당 양천을 당협위원장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정치를 조금 알아. 네. 근데 한덕수 옆에 정치를 좀 아는 인간, 이 인간이 거의 고위직에서 유일해.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인들이 그런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영택 아마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내용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 대선 나가는 거 말리는 거 아닌데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이거지. 그렇죠. 예. 네가 왜 대선 관리를 해? 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렇지, 놈이 그렇지. 빨리 나가라. 이제 이 부분들을 압박을 해야 할 것 같고 한덕수를 어떻게 잡을 건지는 잠시 광고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셀러닉스에서 만난 셀티아이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원장님은 그 화장실 갈 때 뭐 네. 저기 10분 이상 안 걸리고 짧게 끝나고 나옵니까? 대변 보실 때? 좀 살짝 좀 과민성이라서 예, 오래 걸려요? 자주 가는 자주 가는. 편인데. 예. 그래서 뭐 이거 유산균 아니에요? 유산균. 저도 유산균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자,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죠.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조금 화장실 오래 앉아 있는 편인데 그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그 중요한 순간마다 뭐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화장실 즐거운 유산균 바로 셀타이입니다. 홍보를 좀 해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죠. 셀루닉스가 연구 개발하고 셀티아이는 18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이고요.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바로 셀티아이입니다.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이 18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14도 이하 냉장 관리를 철저히 했고요. 이중 보호 포장으로 먹기 직전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 있습니다. 핵심 균주와 맞춤 균주 조성으로 나에게 맞는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작년 1년 동안 셀루닉스 ERP 기준으로 약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리뷰 평점이 무려 5점 만점에 4.9점. 예, 지금 네이버에서 셀티아이를 검색해서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요즘에 저도 장 때문에 한번 요새 고생했는데 우리 김원주 총수도 내일 모레 이제 복귀할 텐데 몸이 좀 안 좋잖아요 요즘에. 네, 네. 근데 이제 좀 장 때문에 고생도 했고 그 혹시 다른 요소는 없을지 전체적으로 몸이 워낙 안 좋아지셔서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게 행복하게 마음 고생, 맞아. 육체적 고생 네. 다 했으니까 이겨내시길 바랄 것 같고요. 우리 총수한테 갖다 주잖아 셀티아이. 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자 셀티아이 많은 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편해집니다. 셀티아이입니다. 셀티아이. 네, 이거 먹으면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유산균이라. 네. 자 한덕수 얘기를 해봐야하는데 일단 예전에 저희가 최강호 의원하고 그 얘기 한 번 했는데 한덕수가 얼마나 얍삽한 놈이냐면 그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 일단. 이거는 이세정이라는 아시아 전 경제 사장이에요. 당시 기자 시절에 쓴 글인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짧게. 96년이야. 96년은 뭐냐면 김대중 정권 넘어오기 전이야. 네. 김영삼 정권 YS 때야. 말기. 네. 말기.
12월 달에 그 한덕수 당시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으로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1급으로 있었네. 특허청장으로 임명이 됐어. 그러면 특허청장 임명이 되면 되게 그 승진을 했을 때 관료들을 고향을 적게 하잖아요. 네. 네. 이때 이제 서울경제통상산업부 출입 기자였어요. 이분이 이세정이라는 기자가 과거에 아시아경제 사장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프로필 기사를 냈는데 본인이 이 기자가 전북 출신이야.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전북 출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네. 전주 네. 출신이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한덕수 검색을 하면 본적 서울로 돼 있어요. 어. 서울로 돼 있는데 이제 한덕수하고 기자들 전북 출신도 잘 아는 사이니까 이게 이제 전북 출생이라고 프로필 쓴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경제신문 가판에 한덕수 신임 특허청장 전북 출생 이렇게 기사가 되니까 네. 다른 경제신문도 몇 곳이 받았었어. 네. 그랬더니 바꿔달라고? 바로 얼마 안 돼서 통산부 아까 있던 통산부는 통상산업부입니다. 통상산업부 공보관실에 전화가 온 거야. 한덕수 신임 특허청장한테도 기자한테 연락이 왔대 직접. 그러면서 보도자료 원래 보도자료 내잖아. 네네. 실린 대로 본적 서울로 고쳐줄 수 없겠냐. 이야. 이렇게 해놨다가 근데 더 중요한 했다가. 거. 자 이때가 YS 때야. 네, 그치. 96년 12월. 근데 네.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네. 김대중 정권 되니까.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어. 네. 9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98년 3월 달에 한덕수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된 거야. 거기에 이제 프로필 자료에는 전북 출생으로 바꿔 기재했어. 이야. 정권이 바뀌니까 전북으로. 그 전에 서울이었다가 이런 얍삽이. 야, 권력에 따라서 뿌리를 바꾸는. 네가 하나를 보면 그냥 한덕수 열을 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거 그러니까. 호남에 다 뿌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 이거 들으면. 고향을 배신하고 자기 승진하고 잘 나가려고 고향을 배신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서울말 잘하지만 대구 출신임을 숨기지 않잖아요. 왜 비웃으세요? 아니 너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영남대를 나왔습니다. 네. 보통 학부를 영남대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이제 서울에 이제 다른 대학원을 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탁하죠. 저는 서울 저는 어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있는 그대로 갑니다. 난 따뜻합니다. 네. 자신만만합니다. 네, 한덕수가 네.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 뭐 여야 원로에 지원 요청했다 한덕수 측에서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까 그 손영택 이 비서실장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을 뛰겠다 마음 먹었고요. 지금 계속 흘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뛰었다가 2단계 단일화 한다. 저쪽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경고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완규 임명한 게 윤석열 뜻일까? 아니면 한덕수가 이완규 쫓겨날라고.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 관찰하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네. 대통령으로. 이렇게 쇼부를 쳤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갑자기 신용환 교수 네. 그분이 그 윤석열이 내란 전부터 이완규를 검토하고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폭로를 했거든요. 네.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이완규하고 자기 탄핵 당해가지고 뭔가 희생자처럼 해가지고 이제 나오려는. 근데 그렇죠. 본인이 솔직히 할 생각이 벌써부터 있다면 빨리 나가서 경선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 전에 이제 마은혁하고 재판관들 3명 네. 다 임명 안 했잖아요. 네, 시간 네. 질질 끌었잖아. 그때부터 한덕수의 머릿속에 대권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진짜 윤석열도 맨날 추첨하면서 제도했는데 대통령은 왜 그러니까. 나라고 못해. 저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응. 내가 더 잘하겠는데 윤석열보다. 훨씬 잘하지. 훨씬 잘하지. 윤석열보다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없어, 않습니다. 없어.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더 더 잘해. 잘할 수 있어 진짜. 윤석열은 인중지말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말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썽, 네. 아니야 윤석열 그 생각이 있을 거야. 내가 그래도 김건희보다 잘할 수 있어. 그 생각할 수 있어. 김건희보다 못할 것 김건희는 같아. 동의하지 않을 걸요. 김건희도 네. 동의하지 않을 것. 김건희 동의하지 않을 아니 그리고 건데. 아까 그 헌법재판관 3명 네. 임명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탄핵이 될 뻔했잖아요. 탄핵을 될 뻔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살려준 이유가 너는 지금 위헌을 했고 위법을 했지만 그리고 그 죄가도 가볍지 않지만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신 네가 가서 국정이 마비될 수 있으니 네가 국정을 챙겨라라고 해서 살려 보내준 그리고 거거든요. 약간 기일도 있어. 우리가 바로 날렸거든. 만약에 최상목처럼 뭐 한 달 이상 두 달 했으면 이거 날렸을 거라고 헌재가 판단했을 거야. 근데
그때 임명 안 하고 며칠 만에 바로 탄핵을 들어갔거든. 네, 그러니까 그쵸. 기간이 좀 짧은 네. 측면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때 한시가 급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진중권도 한마디 하더라고. 저기 뭐 TV 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출마설 나오니까 진중권도. 그러면서 윤석열 어게인 시대 정신이냐 내란 수계와 평행 이론이냐라는 비판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준 교수도 가장 올드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 네. 예. 김민석 의원이 늙은 윤석열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좀 닮았네. 늙은 윤석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페이스북에 그거 올렸습니다만 진짜 경제를 망친 주범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3년 동안 지금 경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잘 그 고민이 진짜 깊을 텐데 올해 안에 경제를 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재정이 다 정해져 있어. 올해 네, 예산이 네, 그렇죠. 추경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 재정 수단이 별로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국내 경제 바닥이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저 밀어붙이지, 이걸 다 파고를 이겨내야 하거든. 쉽지 않거든. 단기의 성과를 내기가.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지방선거는 그 뭐냐니까 허니문 기간이니까 컨벤션 효과에서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1년 동안 경제 얼마나 살려느냐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 계속 물어 뜯을 거예요.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죠. 3년 동안 너무 망쳐놔가지고. 지금 뭐 경제 성장률 0.9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허리띠 줄라매고 하나씩 저 구구 이 세력들이 망친 네. 이 경제 그다음에 헌정질서 이거 하나씩 다 극복을 해야 하거든. 엄청 힘든 시기에 정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한덕수잖아요. 어. 최상목이고. 네. 그렇죠. 근데 저놈들이 나온다고 하잖아. 지금 김대중 정부 초창기 때 느낌을 네. 가지고 해야 아, 될 그래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그 국가에 있는 돈은 다 시장에 풀었어요. 네. 그때 뭐 이게 이제 역효과로 카드 대란도 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이 된 거고 네이버도 나오고 다음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위기일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경제 논리의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식 때 울컥하면서 우리 그렇게 막 밝은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너무 네네네. 힘든 상황이다. 이 취임식 때 그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이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고 이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놈들이 그 집권해도 계속 뭐 시위하면서 발목 잡을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아예 반쪽으로 쪼개야 돼. 네. 구구 세력 완전히 몰아내고 그렇잖아요. 보수 질서를 재편해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지금 맞이하고 있고 위기는 위기다라고 국민들한테 정확히 이야기하고 손 맞잡고 이 어려움 같이 헤쳐나갑시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DJ가 IMF로 극복했던 그 방식을 이재명 대표님이 지혜로우시니까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략은 다 드러났는데 오늘 이제 리얼미터 결과 보고 어제부터 리얼미터 결과가 알려졌거든요. 사실은. 그 토요일부터 엊그제부터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토요일날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한덕수가 높게 나왔거든. 처음으로 뜬 거야. 근데 네. 다자대결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자대결에서 한덕수가 8%가 나왔어요. 8.8이 나오는 저 빨간색이 전체 그래프예요. 8.8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19.2야. 그러니까 우측 주황색 네. 계열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본 거거든. 1등은 김문수 32.7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네, 보면 네. 2등이 한덕수 19.2 한동훈 16.1 세 명이 높아요. 한덕수는 누구 그다음 표를 갖고 간 홍준표가 거예요? 13.7 한덕수는 누구 표를 갖고 간 골고루 거예요? 다 가져간 거지. 예를 들면 홍준표 표도 일부 뺏어가고 네. 안철수 김문수. 오세훈 표 오세훈 표. 드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표들을 많이 뺏어간 거죠. 다 뺏어간 겁니다. 안철수 표. 그래서 한덕수가 이 결과에 상당히 고무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상대결 있죠. 이재명 대표와 가상대결에서 하프게임입니다. 여전히. 한덕수도 54대 27 하프게임인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더 키워주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요. 한덕수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거는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순인데 야. 한덕수가 근소하지만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요즘에 한덕수 주변에 50명이 모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갔다는 거야. 친윤 의원들이 대거.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빌 받을 수밖에 없지. 나온다고 봐야 돼 무조건. 저 인간은. 그럼 마지막에 김문수랑 한덕수랑 둘이서 해가지고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진짜 깜짝 내일 그만두고 대선 뛰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할 수도 있어. 저는 뭐 마음 굳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2단계 김문수 이쪽으로 되고 왜냐면 김문수 되더라도 컨벤션 효과 크지 않을 거거든. 근데 자기는 계속 지금 군불 떼면서 언론이 조명해주고 뭐 이쪽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들 누리면서 네. 5월 4일 이후에 하고 한 5월 중순 정도 15일경에 그 김문수하고 단일화 한다든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유승민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뜬금없이 주 4.5일제를 국민의힘 하겠다 나온 거야. 네. 이놈들- 반대했잖아 자기들이. 맞아요. 이놈들은 그렇게 반대해놓고는. 이게 이재명 망언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주장하니까 네. 그거를 막 씹었던 놈들이 저놈들이야. 그러니까 참나 기가 찬다. 이게 권성동 의원이 펴낸 이재명 망언집에 이거 망언이다 하면서 썼던 게 이 4.5일제 이런 거 주장했다면서 썼거든요. 네. 그래놓고 그걸 갖다 표절을 해가지고 또 야 대단한 놈들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아니 그 동안에 뭐죠 주 몇시 120시간 120시간. 그거 윤석열이 한 거잖아. 그렇죠. 본인은 뭐 1시간도 일도 잘 안 하면서 남들 보고 120시간씩 일하고 아니야. 죽으라고. 윤석열한테 주 120시간 술 먹어 이렇게 하면 할 거야. 그 자기 술 먹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게 일이죠. 그게 그게 일이지 뭐. 그게 가능해 걔는. 맞네. 그게 일이니까. 할 거야. 쉬지 않고 할 거야. 쉬지 않고. 140시간을 늘려줄 수 없습니까? 이게 그렇죠, 나올 그렇죠, 수도 있어. 그렇죠. 자, 그렇고 오늘 이재명 대표 행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예비 후보가 된 이후에 첫 일정으로 AI 스타트업 여기에 이제 방문을 프라죠? 했습니다. 네. 예. 여기가 프리오사, 프리오사. 프리오사. 네네. 그러니까 햄리스. 예. 네,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 중에서 한 곳인데요. 여기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AI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인 건 알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에 엔비디아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이 그 독점을 독점이죠. 깰 예.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AI 산업을 정부가 이런 AI 산업 이런 첨단 산업에 국가 주도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키우겠다. 이거를 이제 가장 큰 아니 사실은 첫 행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공약을 AI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께서 AI 3대 강국을 크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AI 쪽에 완전히 꽂혀 있다. 지금 네.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네. 신산업 쪽에 네. 네.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잘하는 일인데 네. 네네. 이제 이런 성장 동력과 아울러 또 내수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어루만지면서 같이 가야죠. 네. 이제 어쨌든 신성장 쪽으로 방점을 찍고 첫 스타트를 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요건 근데 저기 주위의 참모들이 이른바 조어를 잘 해야 되는 게 AI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든가 또는 AI가 만드는 경제적 부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근데 그걸 구조화시키는 힘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AI로 1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네. 또는 AI로 뭐 1인석 국민소득 5만 불 시대 가겠다라든가 아니면 세계 5대 강국이 되겠다라든가 그걸 조언을 하는 좀 이 실무적인 지금 재주를 부려주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AI가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말을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성장 속도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100조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문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쉽게. 네. 저희가 이제 경제만화방 코너를 운영하잖아요. 네. 이제 저도 주변에 들은 풍월이 좀 있잖아요. 네.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근데 다행히 오늘 이야기에 그 주문이 담겨 있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대요. 네. 프랑스가 좀 따라오고 뭐. 삼강으로 도약할 수 있대. 그 정도는 네, 네. 가능하대. 아. 근데 핵심이 뭐냐면
밑에서 발굴하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사람들. 근데 그것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널려 있다는 거야. 미국 중이나 모셔와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육성은 육성대로 하되 좀 우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네. 모셔오겠다. 근데 그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속도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박태웅 우리 의장 한빛 미디어인가요? 네, 한빛 미디어 저기 우리 예, 특강하신 분. 네. 박태웅 의장이 여러 조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얼마 전에 또 그 네이버 쪽에서 이거 하는 네. AI 쪽 다루는 분 네. 만나서 네이버는 아직은 좀 사실 규모가 작고 네. 제가 이제 주말에 AI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요. 평균 연봉 한 50억 줘야 된대. 50억 줘야 된대. 네. 근데 이제 우리 국내 대학교 연봉이라는 게 너무 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성과급 문제, 그다음에 대학 법인에서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사업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풀어줘야 된대요. 스탠포드처럼 그렇게 네. 해줘야 된대. 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게 참 국가가 나서야 되겠네요. 근데 국가가 안 나서면 불가능한 네, 상황. 불가능한 네. 상황. 자 그리고 오늘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 네. 가짜 뉴스의 사전 대응 대응하겠다. 체계를 구축했다. 네. 그 얘기 나왔죠. 이번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딥페이크인데 이재명 후보하고 강혜경 여사하고 둘이 김혜경, 네. 예, 김혜경 여사하고 부부 싸움하는 딥페이크 네. 영상이 지금 만들어졌나 봐요. 그 제보를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현재적 대응을 좀 하고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 네네네. 예, 아주 밝혔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후원회 네. 계좌가 이제 오늘 공개됐죠. 티저가 어젠가 그제 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농협 301-0367-3043-61 대선이니까 사실 대선의 후원금은 절반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네. 거지만 어느 선까지 저기 찰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고요. 야 대선 후원금 다 못 채우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대선 후원금 다 못 채워요. 그 어마어마하니까 전체 금액이 절반이니까. 한 200억 가까이 어떻게 채워, 되거든요. 200억. 대선 후원금을 다 못 채워서 맨날 펀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후원금 최대치 채워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펀드를 출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는데 당에 또 자금이 좀 있긴 있어요. 네. 후보부 후원금 다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지켜봅시다. 후원금 모으는 게 네. 사실은 대선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와 결정적인 또 한번 지렛 뭐 척도가 됩니다. 네. 네네. 자 내일 10시부터 한다는 거죠. 후원회 다시 한 번만 떼어주시겠습니까? 내일 10시부터 이재명 후원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뭐 소액도 좋습니다. 5,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다 좋습니다. 최대 형평권. 1,0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권. 대통령. 1,000만 원까지? 예, 대선 후보는 1,000만 원 가능한 걸로 알고 이재명 있습니다. 위원장 1,000만 원? 아니요. 뭐 1,000만이 2,000만이가 모르겠다. 아니 근데 못 채운다고 하니까 뭔가 채우고 싶은 욕심이 네. 생겨요. 저는 예전에 네. 한번 1,000만 원 내본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이재명 위원장 놀랐어요. 앞에서 그 얘기하면 어떡해. 자 광고 하나 하고 이재명 캠프 전략기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60% 이상 압승을 할까 그런 측면에 조금 한 번 더 고민해보자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인터넷 비교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이런 거 무조건 써야 되는데요.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 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휴대폰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정수기 렌탈까지 변경을 하면 또 30만 원까지 무려 총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 이렇게 유출 사고들이 많은데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혜택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다른 회사보다 적다면
그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대신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또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벌어주는 상품이죠. 인터넷 비교원 만나봤고요. 자, 이재명 대표 그 캠프 이야기를 조금 한번. 후원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비 후보는 25억 정도고 예. 본선이 200억이네요. 네, 본선. 네. 네네네. 200억. 예비 후보는 25억. 그러면 이제 본선 때 한 번 더 후원회 열겠군요. 네네. 지금은 25억. 25억이면 뭐 하루면 다 찰 수도 있죠. 네. 원래. 하루면 이재명 다. 대표가 원래 몇 분 만에 다 찼죠. 그때 뭐 열면 거의 바로 다 네, 차고. 바로 뭐 네.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네, 뭐 네. 이러잖아요. 그래도 뭐. 근데 지금 누가 그 아까 밑에 보니까 댓글 중에 이재은 위원장 아까 올려봐. 이재은 위원장이 1,000만 원 공약하면 나도 5만 원 한다. 하쿠나마 타타 이거 누구야? 누구야? 지역구 당원 아니야? 이제 근데 뭐 공약해도 확인할 수 없어요. 개인들끼리만 알 수 있어요. 네. 아, 야, 5만 원 대단한 알겠습니다.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예. 돈 좀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비용이 굉장히 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하셔서 네. 굉장히 이제 화제도 됐고 네. 여러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갔어요. 그게 몇 분짜리 11분인가 그쵸. 그랬죠. 근데 되게 영상 자체도 되게 잘 만들었었고 예, 예. 아까 그 옷을 저 하늘색 저런 옷 입으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약간 스웨터 네, 미색 네. 느낌이 나요. 네, 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네. 따뜻한 이미지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네. 되게 좋았었어요. 예. 네. 박진영 원장님은 어떻게 영상 좋았다고 저는. 저는 일단 내용이 좋았습니다. 보셨어요? 내용이 차분하게 그 경제 위기 본인이 잘하는 것 장점 중심으로 갖고 마지막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즉 위기 상황 경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갖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경쟁자들이 다 이재명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네.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재명이 일 잘하잖아. 이걸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보면서 그 평가들이 사람마다 약간씩은 좀 다른데 캠프한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랑 이렇게 물어보면 기조가 뭡니까 이렇게 막 묻잖아요. 네, 네. 기조가 뭡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제 문재인 때는 대통령 2017년에는 적폐청산입니다. 뭐 이게 예를 들면 기조가 적폐청산의 적장자로 문재인 후보를 띄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박진영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위기에 강한 이재명, 대한민국 구할 이재명이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헌정 질서가 무너진 여러 가지를 헤쳐나갈 적임자로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안정 통합 기조라는 말들을 많이 나와요. 네.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제 안정 통합 기조라는 얘기는 불필요한 싸움의 요소를 많이 안 만들어내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대세론 이재명 대세론이 굳건하니까 굳이 뭐 논란거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면서 갈 필요가 있냐. 잘 관리하면서 가면 되지. 이것도 중요한 선거 전략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약간 이제 수세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막 시비를 걸거나 이러지 않고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냥. 네. 오는 거 중에 탁탁 치고 끊어내고 뭐 치고 치고 이러면서 큰 틀에서 무쟁점 선거로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미래 담론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아까 AI 문제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구하는 기본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반적 투표니까 미래에 대한 아젠다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난 대선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대선에 제가 그때의 정치비하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부로부터 무너졌다. 첫 번째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경선 때의 그 앙금 대선 투표가 안 되고 그쵸. 서울에 뭉치표가 들어오면서 그 시비거리를 가지고 결국은
정치적 불복을 한 거고 일부 뭐 이낙연 지지자들 탈당하고 이낙연 지지했던 의원들이 보이콧하고 사실상 선거를 안 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치열한 경선으로 인해서 내부로부터 무너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캠페인의 일관성이 좀 없었어요. 지난 대선 때는 세 가지 슬로건을 썼습니다. 이재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 하다가 나를 위해 이재명 제대로 앞으로 맞아. 이렇게 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경제 전문가. 네.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 옮겨갔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일관성의 부재가 아픈 대목이었고요. 세 번째의 특징은 뭐였냐면 세 번째는 소극성이었어요. 캠페인의 수동적 자세였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었던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네. 젠더 이슈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었고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했지만 네. 젊은 세대가 움직이는 특히 서울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정책, 부동산에 다 네, 포함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장동 이슈까지 있으면서 되게 주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방어 위주였어요. 공격하면 방어. 근데 선거에서 방어는 그렇게 좋은 전술은 아닙니다. 정치는 무조건 공격이에요. 공격이에요. 닥치 공격을. 정치는 닭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열어야 돼. 그러면 지금 안정기조 통합기조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이깁니다. 그건 분명해. 근데 5% 포인트로 이기는 게 맞냐? 예를 들면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5% 정도 이기는 게 낫냐? 아니면 지금에서 10% 20% 압도적 승리를 하는 게 낫냐? 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잘해야 돼.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능히 10% 20%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네. 지금보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아. 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격의 그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틀어주고 가야 한다. 특히 저들이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네. 구구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몰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지금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3년간의 폭정과 내란, 계엄 이걸 가지고 완전히 몰 수 있어. 네. 그리고 사법 질서를 막 무너뜨려야 했잖아. 서부지법 폭동을 막 조장하고 배후 조장하고 그걸 헌법을 헌재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정권들이 앞장서 나섰잖아요. 네. 이거를 국민들한테 폭로하면서 계속 니네 대선 후보 낼 자격 있어? 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격을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들이 누리고 있는 이 컨벤션 효과, 아까 얘기했던 단일화 쇼, 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할 텐데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치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한덕수의 지금의 이중 플레이, 대선 관리를 안 하면서 대선을 꿈꾸는, 후보로 꿈꾸는 막 이런 심판자 그라운드 뛰어드는 맞아요. 선수 준비를 하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몰아붙여야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이 60%가 있어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70%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네, 해보면 60에서 70%가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도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는 층이에요. 이들 60에서 70%를 어떻게 단단하게 결속시키느냐, 묶어 세우느냐, 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고민은 그렇게 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좋아하는 60% 70% 중에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40% 정도가 있어요. 왜? 이재명 여론조사 해보면 이재명 대표님 호감도가 40, 비호감이 60이야. 그래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저들은 하려고 하는 거야. 체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저들은 네, 좌우의 게임으로. 그러면 5% 게임으로 좁혀지거든. 네. 좌우의 게임으로 가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면 해볼 수 있다. 저놈들은 그 판단을 해. 근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보면 가상대결 1대1 가상대결하면 55%까지 나와요. 지금 50에서 55%. 맞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감도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가상대결을 붙이면 10에서 15%는 더 높게 나온다는 네. 얘기야. 그 얘기는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쓰고 싶다. 지금 필요하다. 도구로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유능함 이걸 쓰고 싶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재명 별로 인간적으로 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10에서 15%가 탄탄하게 있는 거야. 그 층을 강하게 유지를 시켜야 돼.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표는 좋은 사람이야. 이재명 대표는 따뜻한 사람이야.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이분은 포근하고 경청도 잘하고 실제로 그렇지만 단기에 60일 50일 남은 캠페인 기간에 잘 안 먹혀요. 호감도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도구로서 쓸만하다. 그렇지. 아, 거기로 유능하다. 가야 돼. 거기로 가야 아. 돼. 위기다. 대한민국 위기다. 위기를 자처하는 놈들이 저놈들이다. 대한민국 위기에서 건져내려면
유능한 이재명이 해야 하고 강한 사람이 해야 한다. 스트롱맨이 오히려 끌고 나가야 한다. 트럼프하고 맞상대해서 이길 사람도 강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밀고 나가야 하고 거기에는 민주당이란 든든한 정치 세력이 이재명 바치고 있다. 왜? 민주당은 IMF로 극복해야 했다. 가장 어려운 위기였던.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다 그걸 헤쳐온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한미 FTA도 해오면서 통상의 압박을 이겨냈다. 10년 20년 먹거리를 쟁취한 게 민주당이다. 해서 민주당이란 정치 세력의 유능함도 네. 이야기하면서 가면 된다. 그래서 안정 통합 기조가 그럴싸하지만 이렇게 가면 승리는 하지만 격차가 많이 안 좁혀질 난다. 상대. 왜냐하면 우리가 수세적으로 대응할 네. 거거든. 닥치고 공격이 맞다. 아 그럼 따뜻한 이미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드셨네. 안 든 게 아니라 네. 필요한데 필요한데 거기에 너무 거기에 꽂히면 안 멈출 된다. 필요가 꽂히면 안 된다. 여기 감성적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블루문님이 네. 제일 정확하게 댓글 달아서 야무지고 일 잘하는 이재명. 자, 그 밑에 이야기는 조금 뭐 과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엄마한테 이재명 성격 들어와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결국 이게 뭐냐면요. 시간이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DJ처럼 이미지 메이킹하고 유능한 거 같이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참 또 비유하면 욕먹을 수 MB처럼 하면 되는 거야. 일 잘하는 이재명 이걸로 이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단기 싸움이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의 특장점을 살리면서 아까 시기가 위기 상황이라는 거 위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공간이 열리는 거야. 이게 네. 되게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너무 장밋빛도 환상 보여주지 마셔라. 아까 장밋빛 환상을 너무 보여주면 우리가 세계 주도할 것처럼 단기는 안 되거든. 네. 5년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거지만 받아들이는 놈들은 그렇게 또 시비 걸 수가 있어. 네. 이재명 대표 되면 뭐 다 금방 된다며. 세계 다 경제 주도하고 네. 우리가 뭐 3강 대회를 들어간다 이렇게 곡해해서 공격할 거야 저놈들이. 그럼 지방선거 때 굉장히 힘들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터널 끝에 어두운 긴 터널 끝을 빠져나오는 단계가 아니라 초입 단계야. 네. 저놈들 똥싸지로 이 악재들 네. 여러 부분들을 해치울 게 지금부터- 너무 힘들어. 지금부터 너무. 똥 치워야 돼. 똥 치워야 네. 돼. 이거 쟤들 오래 다 걸려. 싸놓고. 네. 6개월 1년 걸린다고. 네, 네. 그거를 국민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고난을 헤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이유, 대한민국이 힘든 이유는 저놈들입니다. 원인은 이라고 알려주고 함께 극복합시다. 호소하고 IMF 때 DJ가 극복했던 그런 노하우, 네. 그런 정신을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도 이겨. 그건 맞아. 그래서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 많은 격차로 이기고 압도하고 저놈들은 그 안에서 분열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야 그래 윤석열 그 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 거야 뭐 우리가 탄핵 반대한 게 이게 맞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제 망친 거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등등에 대해 그리고 윤석열을 이제 끊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출당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지네끼리 지지고 먹고 싸우도록 싸우게. 만들어야 돼. 어. 그러려면 계속 그 문제를 압박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그 안에서 논쟁이 붙지. 안철수는 어떻고 저떻고 한동훈은 어떻고 저떻고 네. 김문수가 싸우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저들끼리 안 싸우면서 이재명 공격만 해요. 맞아요. 냅다. 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이재명 여긴데. 공격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일정을 많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현실적으로 네. 고민되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중요한 일정 하나씩만 하시면 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일정이 메시지야. 네. 그게 어떤 공약도 발표하실 때는 그거 살리고 그리고 아까 이런 정치적 이야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탁탁탁 그 절제된 품격 있는 언어로 딱딱딱 규정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스피커 역할을 할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경선 국면이야. 경선 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어려워. 맞아요. 당직자들은 못 하거든. 네, 맞아요. 당직자 아닌 분들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이 본선처럼 가는 거 본선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본선 마케팅 바로 들어가야 돼. 경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바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과거에 우리가 대선 때 봤던 그 엄청난 스케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녔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메시지가 더 단단하게 가고 저놈들하고 각을 세우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한다.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되 네. 필요할 때 정치적 언급들을 항상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슬로건 생각하신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있는데 보안입니다. 아 보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저 몇몇 의원들 만나서 네.
진짜 대한민국을 얘기했잖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러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가짜와 싸움을 해야 돼. 가짜 대한민국이 뭐라는 걸 규정을 해야 진짜 대한민국이 대립각 속에서 이게 딱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포지티브한 진짜 대한민국만 이야기하면 그게 스쳐 지나가요. 좋은 말만 막 임팩트가 하니까. 세지가 않아. 네. 가짜와 기억이 안 구별을 나. 함께. 네, 네. 그래서 네거티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를 해야지. 저놈들이 저렇게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해. 아니 그리고 우리가 뭐 일부러 그 사람 못됐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고 정의를 위해서 그냥 그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할 정치의 일을 하는 거죠. 진리라는 게 상대적 진리거든요. 넌 나쁜 놈이야. 난 착해. 난 너보다 잘해. 넌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결국은 그렇지. 상대를 비판을 해야지 그게 각인되는 거고 그 비판보다 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에서의 상대적 진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를 공격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미래를 끄집어내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위원장님도 이제 출마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 올 거예요. 아, 위원장님 이미지 변신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미지는 변신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변해요. 결국은 이거는 이장격단이에요. 자기 잘하는 걸로 승부해야지. 단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유능함이에요. 그렇지. 이제 유능함으로 끌고 가는 것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맞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그리고 합니다. 네. 조금 어떤 거냐면 AI 이런 걸 하면 그쪽으로만 드라이브를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K 이니셔티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퍼스트 무버 얘기도 하시고 근데 네. 이거는 식자층이 좋아하는 네, 얘기들. 네. 엘리트 화이트 칼라들이 좋아하는 네. 얘기. 그러나 이번 선거는 중요한 거는 자영업 60대 충청이 중요합니다. 네. 전략적 타깃층들이.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 내수가 오늘 내일 하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내란을 겪으면서 있잖아요. 넉 달 동안 정말 문 닫은 분들도 많고요. 정말 그 가게에 문만 열어놨지 손님 없어서 한숨 맞아요. 쉬는 사람이 얼마나 네, 많습니까? 네, 이 한숨을 누가 자초했냐고 저놈들이 자초한 거잖아. 그거를 절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분들을 손을 잡고 돌파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 큰 얘기 그리고 식자층이 열렬히 환호할 만한 얘기 물론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삶 자영업자들의 그 고충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 쭉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하실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섞어야 하고 20대 30대가 열광하는 것보다 60대들이 열광할 수 있는 얘기를 더 해주는 게 선거 전략상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요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푸른 하늘님이 민주당 불황 1도 없선 민주당이 최근 몇 년 동안 플랜카드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당의 실무 라인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30일 동안 잠 안 잔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모셔와가지고 진짜 민주당 플랜카드 심각한 거는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도 사실 주말 못 쉬고요. 의원들도 몇 명 만나고 캠프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막 전화 1시간씩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번 대선에 방송에서 약속했는데 모든 걸 걸겠다. 그리고 쓴소리에 성형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정말 좋아하는 분들 오늘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어제 오늘 막 의원들하고 여러 명 통화하고 했더니 아까 경공 나와서 헬마우스하고도 얘기를 했어. 잠깐 쉬는 시간에 네. 오창석하고도 얘기하고 다들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저희 박시영 TV보다는 사상 남편들 훨씬 더 스피커 세니까 재밌어. 좀 거기서도 좀 해달라. 네. 예를 들면 곳곳에서 왜냐하면 이기는데 우리 진짜 60% 한번 찍어보자. 이재명 네. 대표가 60% 찍고 저놈들 한 30몇 프로 나오는 네. 거 보여주자. 그게 네. 여론인데 네.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저들이 대선 끝나면 완전 쪼개지게끔 네. 만들자. 네. 주도하면 돼요. 네, 주도하면 돼. 앞서가고 주도하면 예를 들자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심습니다. 재밌었잖아요. 예. 표에 도움 네. 안 돼 생각보다. 어. 표에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런 거. 이슈는 되는데 표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네. 이슈는 안 되는데도 표에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익관계를 정확하게 주잖아요. 네. 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은 두 가지 아닙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정의론적 관점과 그다음에 이익 관점이 그렇죠. 얼마나 갖고 가느냐는 문제. 네. 정의론적 관점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네.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완규 임명한 문제를 국민의힘 대선 주자한테 물어야 돼. 그렇지. 한덕수가 이완규 임명한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네. 왜 말 안 해요? 그렇지. 자 윤석열 탄핵 끝났는데 찬성이었어요 반대였어요. 물어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치기하고 욕하는 게 첫 번째 정의론적 관점인 거고 두 번째 이익 관점에서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유능하게 나에게 얼마간의 이득이 오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후보들한테
정광훈하고 같이 갈 거냐 끊어낼 거냐 입장을 그렇죠. 이렇게 계속 네. 압박하는 거야. 네. 쟤들의 아킬레스건들을. 음. 서부 집어 폭동사한테 어떻게 내? 그리고 네가 탄핵 반대 집회 가지 나가고 않았냐. 나갔던 네. 의원들 징계할 거냐 말할 거냐. 어. 윤석열 출당하는 게 맞아 틀려. 네. 계속 이런 거리를 니네 왜 배고줘 적자 네. 경제 망친 주범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1인당 100만 원꼴이거든. 네. 압박해야 돼. 이걸 잘 못하고 있어 사실은. 무방비로 놔두고 있다고. 맞아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압박하고 쟤네들이 궁색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 균열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선거예요. 원래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좋아. 저놈들이 그런 구실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 예.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튀어야 한다. 네. 그 얘기예요. 자, 박시영 TV 내일 방송은 이제 최강 신박이고요. 내일은 최강욱 의원과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는 방송이죠. 오늘 저기 슈퍼챗하고 댓글들 좀 많이 있는데 질문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모모얀님께서 member십 가입하셨고요. 슈퍼챗은 술 처먹는 하마 깜빵으로 이 말 할 때마다 아까 내가 저기 얘기하니까 그분 아까 댓글 달아주셨잖아. 네, 네, 근데 이제 네. 미안해서 슈퍼챗 보내셨네. 제가 아는 분 같아 아마. 네, 달달하게 님께서도 스포츠 보내주셨고요. 이정은님 스포츠과 함께 박진현 평론가님 국힘 패널과 싸울 때가 제일 멋있고 통쾌해요.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문석이 형이 살 빼고 국힘 패널 혼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양문석. 아, 나 누군가 했다. 예. 살 빼고. 양문석 의원도 요즘에 살 많이 빠졌어. 좀 잘생겨졌어요. 단식 하더니. 단식 하셨죠. 오래 단식. 하셨어요. 예. 파면 된다. 우리 하면 저기, 된다. 파면 된다. 멤버십 회원이십니다. 님께서 이번 대선은 그냥 승리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압도적 승리 그리고 역사적인 압도적 투표율로 맞아요. 국민의 민의를 보여주어 저들을 확실히 찍어 눌러야 합니다. 민주당도 투표율 동력 캠페인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자 박가리도 투표율 동력 파이팅. 특히 사전 투표율이 목금이기 목금.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과거에 토요일날 편하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토일 월화 월요일날 휴가 내고 놀러 가고. 샌드위치잖아요. 네, 네. 휴가 내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금일날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데에서는 점심 시간을 한 30분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 시간에 갔다 투표할 올 수 수 있도록 있게. 그런 맞아요. 배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들, 공장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네, 그 네. 근로자들,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그런 캠페인도 지금 준비하셔야 한다. 네. 율러브미님 따뜻한 음료 한 잔씩이라고 하시면서 네, 우리- 스포츠 써주셨고요. 달달하게님 아무리 그래도 강물은 바다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인생은 역사는 그래도 정의로운 곳에서는 다만 힘들게 가는 것이지만 지치지 말고 화팅 해주셨습니다. 네, 유러분님 고맙고요. 자, 네, 빵순이님 압도적 승리 기원합니다. 머니 아줌마 청소년 당원에게 경선 투표 주나요? 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저 준다고 선거인단 봤어요. 모집으로 할 때 16살인가 16살. 그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 룰에 대해서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몇 세부터 하는지는 확인을 정확히 한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아마 해봐야겠네요. 특별당규 이번에 그 전문이 공개됐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블루문님 김성훈 아크로비스타 왜 갔대요? 아크로비스타 시청으로 갔겠지. 블루아이님 윤석열 수령 롤모델 김정은 맞다. 비주얼도 똑같은데 환송단 맞아요. 도로에 깔고 길 막고 계엄으로 북한 만들기 원했음. 소름 맞습니다. 난 마루에비 한덕수 탄핵시키면 후보 등록 가능한가요? 일단 아마 탄핵이 탄핵하는 후보 하겠다 등록 그러면- 불가능하죠. 탄핵하겠다 그러면 사표 낼 가능 그럴 그렇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가장 높고 예.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탄핵이 의결이 되면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이 의결되면 임명권자는 사표를 수리 못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저기는 이제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출마를 못합니다. 탄핵되면은. 탄핵이 되면 못하고요. 탄핵 네. 의결이 되면 네. 의결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의결되면 못하죠. 원래는 사표 못 아니, 내는데 그러니까 쟤는 탄핵을 딱 올리는 순간 올리는 그 전에 순간에 사표를 내겠죠. 사표 할 것 올리는 같아요. 순간에 예. 그러면서 탄압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그럴 추천하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블루아이님 덕수 대선 나와라 정치인처럼 탈탈 털려봐야지. 그렇지. 네네. 소중한 겨우디. 네 다들 선거 날만 기다림 제 주변으로. 투표율 백경님. 높을 겁니다. 예. 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유능한 22대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과 민주당 어떻게 일하는지 1년만 지켜보면 알 거다라고 말하니 그래 1년 지켜볼게 하던데요.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대구 사는 대구 사는 60대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얘기한 거야. 저거 대구 네, 사는 네, 분들한테. 네. 좋습니다. 저렇게 네. 밭갈이 해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밭갈이 열심히 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아까 저 17반에서 후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댓글 이런 데서 밀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은연중으로 사람들한테 이 사기에 맞아요, 영향을 맞아요. 미치거든. 그래서 네. 빅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압도해야 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일이 여러분 좀 이제 며칠 조금 쉬셨을 거예요 아마. 파면하고 몸도 아프기도 맞아요. 하고. 제 또 주변에 많이 주변, 아프더라고요, 진짜. 가족들하고 벚꽃도 좀 구경 가야 하는데 네. 그동안 못 갔으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조금 휴식 시간을 네. 가졌을 거거든. 근데 이제부터 다시. 50일 남았기 때문에 네. 신발끈 동요 메고 네. 열심히 좀 뛰어봅시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원장님. 네, 그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것도 지금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론조사의 수치가 여론을 또 선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금 느슨해졌습니다만 인용된 이후에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전화 좀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후원금 1,000만 원 제가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맺혔어. 네, 우리 다 함께 후원금도 많이 내고 정말 뭐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민주당 정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력을 다해 봅시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대선 맥주라는 코너를 김용민 TV에서 그 같이 진행한 바 있었어요. 네. 양지열 변호사랑. 그때 이제 좀 반응들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컨설팅을 한 지가 한 15년 이상 이제 되는데 여론조사 하지만 전략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오래 해봤거든요. 캠페인을. 네. 그래서 제 해설이 조금 들만하다고 해서 요즘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박시영 팀은 제가 진행의 롤인데 그게 아니라 패널의 롤로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 좀 만들자 해서 대선 맥주를 새롭게 목요일날 이제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진행을 맡고 저하고 신용한 교수는 또 국민의힘 쪽 소식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해서 대선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한 주 있었던 것을 꼼꼼하게 지금 짚어보는 코너를 새롭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당산동 카페가 있었는데 새롭게 대선 맥주로 거듭납니다. 이번 주에 첫 방송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